네, 이번 영상에서는 협상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114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협상의 개념과 그다음에 협상의 절차와 방법, 전략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협상의 개념은 114페이지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익을 둘러싼 둘 이상의 주체들이 대안을 검토하고 조정해가는 공동 의사결정 과정이 협상이다라는 이야기들을 했고요. 결국 협상의 핵심은 갈등의 조정과 합의라는 목적을 목표로 하는 담화 유형이구나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협상과 관련된 주요 개념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 내용들이 교과서에는 없었는데요. 이제 PPT 자료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근원적 이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 협상을 통해서 당사자들이 진짜로 얻고자 하는, 달성하고자 하는 사안이 근원적 이해다라고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연봉 협상을 하는 상황을 제가 수업 중에 예로 들었었죠. 연봉을 7천 수준으로 받고 싶다. 연봉 협상을 하는 상황에서 이 사람이 이제 이 협상의 테이블로 가져온 거는 연봉이지만 사실 그 근원적 이해를 따져보면은 연봉 7천 수준에 해당하는 복지, 뭐 교육시설 이용이라든지 관련 어떤 복지시설이나 아니면 유급휴가 일수를 늘려준다든지 이런 어떤 복지 수준이 연봉 7천 정도에 해당하는 것까지를 포함한, 그러니까 생활 수준이라고 이해를 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 협상, 연봉 협상이 뭔가 딱 이렇게 타이틀로 걸려 있지만 사실 그 협상을 통해서 진짜로 얻고자 하는 근원적 이해를 따져보면은 연봉 7천 수준에 해당하는 어떤 생활 수준이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죠. 이때 이 생활 수준을 근원적 이해라고 볼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했었고요. 그다음 의제라는 개념은요. 말 그대로 이 협상 테이블에 상정된 사안을 이야기합니다. 이 협상 테이블의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결정해야 하는 사항. 예를 들면 방금 예로 든 그 사례에서는 연봉 협상이라는 게, 그러니까 연봉 어느 수준으로 줄 것이냐, 이게 바로 의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 입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의제에 대한 당사자의 태도인데요. 예를 들면 아까 그 연봉 협상이라는 의제에 대해서 나는 연봉을 7천 정도로 맞춰달라라는 게 나의 입장인 거고요. 회사에서는 그걸 못 맞춰준다고 하니까 지금 협상이 시작된 거겠죠. 회사에서는 연봉 7천은 뭐 어렵다 정도가 입장이겠죠. 그러니까 이 의제에 대해 당사자의 태도,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이 이제 입장이라는 용어로 설명이 될 수 있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현재 내 입장은 연봉 7천을 달라라는 거지만 그거를 잘 따져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 이해는 연봉 7천 수준에 해당하는 생활 수준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아까 종합적으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보관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거는 하나의 기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양보점을 정할 수 있는 기준. 이 보관을 마련해서 협상 테이블에 나가야 내가 불리한 조건을 수용할 위험, 그다음 내가 매우 유리한 조건인데 거부할 위험, 그런 것들을 막아줄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보관보다 나으면 수락하면 돼요. 근데 보관보다 불리하다 그러면 수락하면 안 되죠. 그거는 협상을 하나마나 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보관을 미리 사전에 어느 정도 수준을 가지고 나가야 협상에서 이러한 가능성들을 좀 최대한 줄일 수 있다라는 점에서 보관 개념을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협상과 관련된 주요 개념, 교과서에는 없지만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 개념을 토대로 협상 관련 지문을 한번 분석해보는 작업을 우리가 했었잖아요. 그래서 근원적 이해, 의제, 입장, 그리고 보관 이런 것들을 어떤 거구나라고 하는 것만 좀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115페이지에 보시면 협상의 절차를 설명한 부분을 이제 우리가 확인을 했었는데요. 협상은 교과서에서는 세 가지 단계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시작, 그 다음에 조정, 해결에 이르는 세 가지 단계를 제시하고 있고요. 시작 단계에서는 아까 얘기한 의제에 대한 각자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거를 토대로 이 협상의 목표를 설정하는 작업을 시작 단계에서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정은 말 그대로 협상
중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대안을 제시하고 검토하고 다시 제시하고 또 검토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검토해서 입장 차이를 좁혀가는 단계가 바로 조정에 해당하는 단계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이제 상대가 제안한 내용을 수용하고 합의를 하거나 아니면은 대안을 수정해서 재조정하거나 그래서 결국에는 합의에 이르게 되는 경우 그거를 협상이 이제 해결되었다. 마지막 해결 단계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좀 더 자세히 좀 그 단계를 나눠서 봤었죠. 그래서 이 내용은 교과서에는 없었는데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협의 의제 및 대안의 확인, 근원적 이해 차이 분석까지를 이제 우리 교과서 얘기로 하면 시작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의제가 무엇이냐, 그리고 각각이 들고 온 대안이 무엇이냐, 그리고 아까 그 입장 차이 확인한다고 했잖아요. 그 입장 차이와 더불어서 근원적 이해가 어느 지점에서 차이가 나냐, 요거를 이제 분석해주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중에 예시로 들었던 게 오렌지를 나눈 아이들의 예시였잖아요. 알고 보니까 오렌지 하나를 둘이 이제 나눠 갖는 협상을 통해 그냥 딱 절반으로 똑 떼서 나눴는데 이건 올바른 협상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왜냐? 근원적 이해를 따지고 보니까 한 아이는 오렌지 껍질이 필요했던 거고 한 아이는 오렌지 알맹이가 필요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협상, 근원적 이해의 차이를 정확히 분석을 했다면 반으로 쪼개는 게 불리한 거잖아요. 서로 원하는 걸 반반씩 잃은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근원적 이해의 차이가 분석이 됐더라면 하나는 오렌지 껍질, 하나는 알맹이를 가져가는 아주 이상적인 결과가 나왔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 근원적 이해 차이 분석이 안 돼 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래서 의제와 대안, 그리고 각각의 입장 및 근원적 이해의 차이까지 분석을 한 후에 이제 제안과 맞교환, 여기가 이제 조정에 해당하는 단계겠죠. 그래서 제안하고 검토하고 다시 제안하고 맞교환하는 것을 추진함으로써 최선의 대안인 경우에는 수락 또는 최악의 것인 경우에는 거부하는 작업을 거치는 게 이제 조정에 해당하는 단계겠고요. 마지막 해결 단계에서는 합의한 대로 이행하거나 아니면 대안을 수정해서 재협상하거나 아니면은 결국에는 결렬될 수도 있어요. 끝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서 그래서 파국을 맞이하거나 이런 결말로 가게 된 여기가 이제 우리 교과서에 따르는 해결 단계에 해당하는 그 부분이겠죠. 그래서 시작, 조정, 해결에 이르는 이 단계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살펴봤고요. 맞교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수업 중에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교섭 영역 내에서 제안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다음에 동시 복수 제안할 것 이게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이 동시 복수 제안과 관련해서는 그 파이 부풀리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파이 부풀리기. 그러니까 아이고 부풀리기. 부풀 아니고 부풀이에요. 부풀리기. 그러니까 파이를 나눌 때 조그만 파이를 나누는 것보다 큰 파이를 나누는 게 서로에게 이익이잖아요. 그래서 맞교환할 때, 그러니까 조정할 때는 그 협상 의제로 끌고 오는 대안을 조금 더 이렇게 범위를 크게 만들면은 서로에게 유리한 어떤 협상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파이 부풀리기라는 개념도 같이 연결해서 살펴보자라는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협상의 절차에 대한 내용들이었는데요. 기억이 떠올리실 거라고, 기억나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 본문에 나와 있는 택배 업체 측과 아파트 사이에 그 갈등했던 그래서 그 협상 테이블의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었잖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에 나온 어떤 협상에 관련된 지문들을 보시면서 아까 우리가 배웠던 내용, 근원적 이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 현재 협상에 나온 의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의제에 대한 각각의 입장이 무엇인지, 그리고 알고 보니 얘들의 근원적 이해가 무엇인지, 그래서 결국 합의한 내용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작업을 공부하시면서 좀 혼자 스스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서요. 협상에서의 갈등 처리 전략 배우기는 했는데요. 이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협상에 관련된 내용은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교과서에 나온 거, 그리고 제가 PPT 자료를 올려드린 거,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실제 본문에서 이 개념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협상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본문에 적용해서 분석하는 연습을 해보시기를 바랄게요.